오늘은 5.16국 시대에 벌어졌던 전진과 동진의 전쟁, 비수대전 이야기입니다. 비수대전은 전쟁을 치른 두 국가가 모두 망하고 끝난 것으로 유명한데요. 승자 없는 싸움이란 특징을 가지고 있어 교훈삼아 가르치기도 하죠. 하지만 교훈보다는 전진이 거의 100만에 이르는 병력을 가지고 8만 정도의 병력에게 깨진 것으로 유명합니다. 100만의 병력으로 8만에게 졌더라.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먼저 비수대전의 배경을 알아보겠습니다. 비수대전은 중국 역사 중 5.16국 시대에 일어난 전쟁입니다. 5.16국 시대는 삼국을 통일한 서진이 몰락하며 찾아온 혼란의 시대였죠. 5는 비한족계의 여러 민족을 나타내는 말이고 16국은 이때 세워진 16개의 나라를 뜻합니다. 말은 16국이지만 사실 이때 세워지고 사라진 국가는 16개가 훌쩍 넘죠. 오늘 주제인 비수대전의 주인공인 전진의 시작은 351년 티베트계 조족 출신인 부건이 장안을 점령하면서 시작됩니다. 티베트계 조족은 전진이 세워지기 전까지는 간수성 부근에 거주하며 용병 생활을 이어온 민족이죠. 전진의 원래 이름은 진이지만 춘추시대에 있었던 진나라와 구별하기 위해서 전진이라고 불립니다. 전진은 건국 후 동진과 맞서며 중국을 먹어치우기 시작하죠. 전진의 황제였던 부건의 아들 부생은 폭정을 일삼으며 나라를 혼란하게 만들지만 부견이 즉위하면서부터 전진은 다시 안정을 찾으며 주변 나라를 먹어치웁니다. 부견은 부건의 동생 부웅의 아들이며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인데요. 부견은 비수대전을 말아먹은 무능한 황제로 볼 수도 있겠지만 깊이 들어가 보면 상당히 실리를 추구했던 인물입니다. 부견은 사람을 뽑을 때 민족 차별을 하지 않았죠. 물론 부견이 저족들만의 지도자가 아니라 중국 전체의 황제가 되고 싶다는 욕심이 있었기에 이런 정책을 편 것이지만요. 337년에 부견이 즉위한 뒤로 전진은 승승장구하기 시작합니다. 화북과 서역을 모두 정리했고 양자강 일대와 사천지방 등도 점령하여 중국 통일까지 남은 건 사실 동진 하나뿐이었죠. 비록 한족이 저족을 오랑캐로 치부하며 호시탐탐 반란을 노리고 있기는 했습니다만 확실한 건 부견은 천하통일을 눈앞에 두고 있던 최초의 황제라는 것이죠. 부견은 승승장구하는 자신의 전진을 보며 여세를 몰아 천하통일을 이루려고 합니다. 동진과의 전쟁을 계획하죠. 부견의 가족들과 신하들은 동진과의 전쟁을 반대했습니다. 전진이 이토록 흥할 수 있었던 이유 중 하나가 왕맹의 존재였는데 왕맹은 전진의 승상이자 부견의 총애를 받는 충신이었습니다. 이런 왕맹까지도 두 팔을 들며 반대했던 것이 바로 동진과의 전쟁이었죠. 왕맹은 동진과의 전쟁을 치르면 안 된다고 유언으로 남기기까지 했습니다. 처음에는 부견도 왕맹과 측근들의 말을 들으며 전쟁을 준비하지 않았죠. 하지만 세월이 흘러가면서 부견의 눈앞에는 천하통일이라는 업적이 아른거렸고 다시 전쟁을 일으키겠다고 나서게 됩니다. 욕심도 욕심이지만 조금씩 자신감이 붙었던 것도 있습니다. 중국을 거의 다 차지한 상태로 10년 가까운 세월을 흔들림 없이 잘 버텼으니 말이죠. 이번에도 부견의 측근은 동진과의 전쟁을 반대했지만 10년 가까운 세월을 참았던 부견을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결국은 병사들을 모으기 시작하죠. 동진과의 전쟁을 위해 전진이 모은 병력의 수만 96만에 이르렀다고 기록됩니다. 사실 과거의 전쟁은 부풀려지는 경우가 많은데요. 실제로는 전진이 대략 20만 정도의 군대를 모았다고 추정하기도 합니다. 20만의 군대도 상당히 많은 숫자이죠. 예시를 들자면 과거 몽골 제국의 수부타이가 유럽 땅 대부분을 풍비박산낼 때 모집한 병력의 수가 7만 정도였습니다. 수부타이의 군대를 막기 위해 헝가리가 모집한 연합군의 수도 10만이었고요. 수부타이의 유럽 원정은 비수대전이 벌어진 후 약 900년 뒤에 일어난 것까지 감안하면 전진이 모은 20만이라는 숫자는 결코 만만한 숫자가 아니죠. 어차피 20만을 모았다는 것도 추정사항이니 이야기를 진행할 때는 96만으로 생각하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96만으로 생각하는 게 몰입이 더 잘 되니 말이죠. 전진이 96만의 군사를 모았다는 소식은 얼마 지나지 않아 동진에 전해집니다. 동진은 난리가 났죠. 안 그래도 내정이 말이 아닌 상황에서 96만의 군대를 막을 방법이 도저히 떠오르지 않았거든요. 동진이 기를 쓰고 병력을 모았지만 숫자는 약 8만에 그쳤습니다. 병력이 무려 12배가 차이 났죠. 절망적인 동진의 상황을 알고 있던 부견은 은근슬쩍 항복을 요구하려 한족 출신의 사신 주서를 보냅니다. 그런데 부견이 보낸 주서는 동진이 전진과의 전투에서 이기는 발판이 됩니다. 당시 한족들은 상당히 보수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었기에 오랑캐라고 무시하던 조족을 황제로 모시고 있는 처지를 상당히 처량하게 느꼈죠. 주서 역시 다른 한족들과 마찬가지였습니다. 동진의 항복을 요구하러 왔던 주서는 전진의 전략을 모두 말해버리죠. 하지만 아무리 전진의 전략을 모두 파악했다고 해도 8만과 100만의 숫자는 뒤엎기가 힘든 차이였습니다. 머리를 굴린 끝에 동진은 최후의 전략을 짜내게 되죠. 동진은 전진의 항복 요구를 수락할 것처럼 행동하며 한 가지의 조건을 내겁니다. 전진이 군대를 조금만 후퇴
후퇴시키면 항복하겠다고 하죠. 결전의 날이 되어 동진과 전진의 군대가 비강을 사이에 두고 모입니다. 전진은 동진에서 들었던 조건을 받아들이고 군대를 돌렸죠. 동진은 전진이 군대를 돌려 후퇴하는 틈을 타 뒤를 칠 계획이었죠. 사실 북연도 여기까지는 예측을 했습니다. 만에 하나라도 동진이 항복하지 않고 뒤를 치러 온다면 바로 군대를 돌려서 싸울 계획을 세워놓았죠. 문제는 전략을 세워놓고 아군에게 알리지 않았습니다. 정확히는 96만에 이르는 병사들에게 일일이 전파를 못했던 것이죠. 전진의 96만 군대는 뒤로 물러나면서 전쟁에서 패배한 줄 알고 동진이 쫓아오자 죽으림을 다해서 도망을 쳤습니다. 너나 할 거 없이 도망치며 피하 식별도 제대로 되지 않았죠. 도망치는 전진의 군대 뒤로는 동진의 기동대가 바짝 추격해 공격을 퍼부었습니다. 96만에 이르는 군대가 8만 앞에서 무너진 것이죠. 흥하던 전진은 비수대전으로 처참하게 망해버렸습니다. 천하통일에 가장 가까웠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을 정도로 말이죠. 안 그래도 한족들과 사이가 완전히 정리되지 않아 내정이 불안하던 전진은 계속해서 반란까지 일어납니다. 반란을 진압하고 싶어도 동원할 수 있는 병사가 없어서 반란은 걷잡을 수 없이 커졌죠. 결국 전진의 한족들은 줄줄이 나라를 배신하고 나가서 후연, 후진 등을 건국했습니다. 나중에는 전진에게 남은 땅은 장안뿐이었죠. 그마저도 385년 서현의 침략으로 빼앗기고 부시 핏줄까지 모조리 죽으며 전진은 역사 속으로 사라집니다. 동진도 420년에 멸망하게 되는데 전진은 전쟁에서 패배해 망했다고 쳐도 동진은 왜 멸망했을까요? 동진이 망한 이유는 전진보다 더 한심합니다. 동진은 비수전투를 마치고 진군을 이어가서 환성과 위흥 등 전진의 주요 성까지 함락을 시켰죠. 그런데 앞에서 말했듯이 동진은 내부 상황이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부정부패로 기울어가던 동진은 전쟁에서 이기면서 내정이 아닌 진군의 힘을 더 쏟게 되었고 동진의 내정은 더욱 심하게 흔들리다가 비수대전의 핵심이었던 북부군의 반란으로 무너지게 됩니다. 절대 이길 수 없었던 전쟁을 기적처럼 이겨놓고 가장 멍청한 방법으로 몰락한 것이죠. 학자들은 전진의 패배를 두고 병사가 너무 많아서 졌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통신과 기술이 비교도 안 되게 높아진 현대 전투에서도 100만에 가까운 숫자는 잘 동원하지 않으니까요. 숫자가 너무 많아지면 병사들을 통솔하기도 힘들고 피하 식별도 제대로 이뤄지기 힘들죠. 아주 약간의 혼란만 줘도 군대가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비수대전의 북연을 이야기할 때면 절대 빠지지 않는 인물이 있는데요. 바로 수나라의 2대 황제 수양제입니다. 위진남북조 시대의 수나라는 사실상 천하통일을 이뤄냈죠. 하지만 수양제도 욕심 때문에 무리에 무리를 더해 고구려까지 공격했습니다. 총 3번의 고구려 공격을 시도하는데 1차에서만 113만, 2차에서 45만의 군사를 잃었죠. 세 번째 공격을 결정했을 때는 반대도 엄청 심했고 군사들의 사기도 바닥을 치는 상태였음에도 강행했고 결국에는 반란이 일어나 수나라는 전진이 그랬던 것처럼 몰락하게 되었습니다. 뭐든지 과하면 안 좋다는 말이 있죠. 후대의 전략가들이 100만이 넘는 군사를 모으지 않았던 것도 인구수가 부족하거나 모을 줄 몰라서 안 모았던 게 아니죠.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통솔도 힘들어지고 무엇보다 피하 식별이 제대로 안 되기 때문입니다. 비수대전이나 수양제의 고구려 침공 외에도 역사를 공부할 때면 늘 드는 생각이 있습니다. 사람은 예나 지금이나 어리석고 비슷한 실수를 반복한다는 것이죠. 아무리 시대가 발전해도 결국에는 사람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틀이 달라진 것이지 과정이나 실수하는 부분이 비슷합니다. 작게는 개인부터 크게는 한 개의 나라, 더 크게는 인류의 흐름까지 문제가 무엇이었는지 통찰할 수 있다면 현재 무언가 잘못되고 있을 때 돌파구를 찾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5, 16국 시대에 있었던 동진과 전진의 승자 없는 싸움 비수대전, 이번 편은 여기까지입니다.